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 지정학적 변경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이전 어느 시기보다 갈등이 심화된 현 시점에서 이 지역의 이익은 미국의 정책과 크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 속에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2025년은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임 첫날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실행한 80건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며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그가 새로 서명한 행정명령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미국 주권 강화와 안보와 관련된 것, 경제 재건과 에너지 독립과 관련된 것, 정부 개혁과 효율성 제고에 관련된 것, 사회 문화의 혁신과 관련된 것, 그리고 국가 정체성과 미국의 세계적 위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가 취임 첫날 사인한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질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마가라는 비전하에 취임 전부터 캐나다 편입,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해수 등 여러 발언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취임 행사도 그의 마가를 위해 철저히 계산된 이벤트로 꾸며나갔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행사와 그가 새로 사인한 행정명령 분석을 통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행정명령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취임식 행사를 둘러보겠습니다. 취임식 행사도 철저히 마가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사전 행사와 취임식 행사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사전 행사는 본행사 하루 전에 열렸는데 19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벤스가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명사의 무덤에 화환을 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시 카불 공항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미군 병사의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당시 미국과 국제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과정이었고 수많은 아프가니스탄들이 탈주를 위해 공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13명과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169명을 포함한 182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수십억 달러의 미군 장비와 무기를 놔둔 채 도망가듯 카불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트럼프가 카불에서 사망한 가족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무능함을 그리고 나약함을 비판하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체결한 평화협상에 따라 평화롭게 철수할 수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지지자들을 위한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한 철수를 강하게 비판하는 연설에서 그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hey gave it to the Taliban. They gave our military equipment, a big chunk of it, to the enemy. Do you know that we pay billions of dollars a year? Do you know this? Does anyone know this? To Afghanistan? Do you know that? 이렇게 트럼프 2기 취임식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비난과 자신의 마가 정책을 선전하면서 시작합니다. 20일 취임식 행사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이루어졌는데 3차원 지도로 둘러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지금 보시는 지도의 좌측 포토맥강과 우측 에너코스티아강 사이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 2기 취임식 행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트럼프는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해 그의 국제 무대에 재등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는 사업가 출신답게 22만 장의 티켓을 발행했으며 한 장에 500불씩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1억 1천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 돈 약 1,58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취임식 전 모금 활동을 통해 1,7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우리 돈 약 2,440억 원에 상당합니다. 티켓 판매까지 합하면 약 4천억 원의 수익을 낸 셈입니다. 이 외에도 100만 달러짜리 기부 패키지도 있었는데 이 패키지는 벤스 부통령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허용하는 패키지입니다. 이 취임식의 기획을 보면 트럼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로가 서명을 합니다. 초대된 22만 명은 국회의사당 앞 야외 무대에서 취임식을 지켜볼 예정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곳입니다. 그러나 이상 한파로 야외 무대를 폐쇄하고 행사장은 인근 대형 실내 경기장인 캐피탈원 아레나로 바뀝니다. 고위급 인사들과 주요 외빈들은 의사당 내부로 들어가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과 홍준표 대구시장, 전광훈 목사도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사당 내부에 초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00짜리 입장권을 지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의 인증샷은 캐피탈원 아레나 체육관에서 찍은 것이었고 홍준표 시장은 너무 추워 호텔방에서 TV로 시청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신임 대통령이나 신임 정부의 고위급과 회담을 하려면 최소한 몇 달 전부터 약속이 되어 정식 일정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트럼프 정부 고위 당직자와 면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아직까지 리스트에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그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취임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무도회는 세 곳에서 동시에 열렸는데 군인 가족과 재양 군인 등을 초청한 사령관 무도회와 지지자들을 위한 자유 취임 무도회, 그리고 기부자들을 위한 소수 정예 행사인 스트라이트 무도회입니다. 트럼프는 사령관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축하 케이크를 자른 뒤 칼을 들어 보이며 강한 미국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병대 군악대가 연주한 공화국 전투 창가에 맞춰 수천 명이 열광하는 가운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공화국 전투 창가는 남북전쟁 당시 연방군의 군가로 종교적이고 애국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령관 무대의 참석은 강한 미국의 부활을 통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제47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의 도래를 알며 미국 최우선주의 실행을 선언합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또 그는 자신을 미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며 마가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But I felt then and believe even more so now that my life was saved for a reason. I was saved by Go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화려한 등장을 알린 트럼프는 기자들을 대거대동하고 백악관 집무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전 세계에 송출함으로써 그의 정책 실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것은 사인하는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하는 모습에서 각 사안의 핵심 이슈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가 사인한 행정명령과 기자들과의 문답 그리고 취임 연설을 종합하여 그의 핵심 정책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가 취임 당일 첫 번째로 한 사인은 제2육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제6 사건은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주장하며 2021년 1월 6일 국회 승인 거부를 요구하며 데모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난입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이들 트럼프 지지자들을 폭도로 몰고
트럼프를 주동자로 주목해 수십 번의 검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취임식 전날 지지자를 위한 사전 행사에서 그는 이들을 사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And tomorrow everybody in this very large arena will be very happy with my decision on the J6 hostages. 그리고 대통령 취임 첫날 약 1,500명이나 되는 이들을 모두 완전 사면합니다. 5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가 미국 주권 및 안보 강화입니다. 지리의 힘 저자 팀 마샬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지리적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미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북쪽의 캐나다와 남쪽의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미국에 크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트럼프 핵심 선거 공약은 국경 안보와 불법 이민자 차단이었습니다. 그는 취임식 전날 지지자 행사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The invasion of our borders will have come to a halt and all the illegal border trespassers will in some form or another be on their way back home. 다음 날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최우선적으로 남북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1기 때 추진했던 Remaining in Mexico 정책을 부활시킵니다.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All illegal entry will immediately be halted, and we will begin the process of returning millions and millions of criminal aliens back to the places from which they came. We will reinstate my Remain in Mexico policy. I will end the practice of catch and release. 그는 또 미국의 재앙을 가져올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남북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외국 범죄 조직과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제거하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And I will send troops to the southern border. Under the orders I signed today, we will also be designating the cartel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I will direct our government to use the full and immense power of federal and state law enforcement to eliminate the presence of all foreign gangs and criminal networks, bringing devastating crime to U.S. soil, including our cities and inner cities. 국가안보의 총책임자로서 이들의 위협과 침략을 막아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해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했지만 이들이 들어와 불법 폭력과 마약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As Commander-in-Chief, I have no higher responsibility than to defend our country from threats and invasions, and that is exactly what I am going to do. We will do it at a level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는 발언도 미국의 주권 보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역사적 소유권이 미국에 있다는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건설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1900년도 초 파나마를 컬럼비아로부터 독립시켰고 당시 금액으로 3억 7,500만 달러를 사용해서 건설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수백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건설 기간 동안 사망자도 2만 5천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던 목적은 경제적 이익 증진과 군사적 전략적 이점 확보, 그리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여 전 세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식 화폐 발보아가 있지만 동전만 사용하고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는 미국 달러일 정도로 파나마는 미국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로를 가지고 있는 파나마가 중국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를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나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1대1로에 가입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파나마의 자원개발과 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 투자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며 가까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파나마 운하를 가로지르는 네 번째 다리 공사도 중국이 수주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밀착하는 파나마를 견제해야 하고 건설 당시 세 가지 목적이 오늘날에도 트럼프의 마가 비전에 꼭 필요합니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 대통령은 루즈벨트였지만 파나마 운하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통령이 트럼프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머리에 담고 트럼프의 취임 연설을 들으면 그의 발언 목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President McKinley made our country very rich through tariffs and through talent. He was a natural businessman and gave Teddy Roosevelt the money for many of the great things he did, including the Panama Canal. We have been treated very badly from this foolish gift that should have never been made, and Panama's promise to us has been broken. The purpose of our deal and the spirit of our treaty has been totally violated. American ships are being severely overcharged and not treated fairly in any way, shape, or form, and that includes the United States Navy. And above all, China is operating the Panama Canal,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트럼프가 미국 주권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두 번째 조치가 군사력 강화입니다. 전쟁 예방을 위해서는 최강의 미군을 재건해야 하고 군의 정치화를 중단시켜야 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여 군에서 부당하게 추방된 모든 군인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불하게 하고 즉각 복직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첫날 트랜스젠더가 미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정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This week I will reinstate any service members who were unjustly expelled from our military for objecting to the COVID vaccine mandate with full back pay. And I will sign an order to stop our warriors from being subjected to radical political theories and social experiments while on duty. It's going to end immediately. Our armed forces will be freed to focus on their sole mission, defeating America's enemies. We will again build the strongest military the world has ever seen. 세 번째로 트럼프는 주권 회복과 실리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번영시키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으며 모든 정책에 미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힙니다. 이러한 정책이 주권 회복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국내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끊임없는 해외 사건에 휘말려온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며 90일간 해외 원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Our sovereignty will be reclaimed. Our safety will be restored. The scales of justice will be rebalanced. We now have a government that cannot manage even a simple crisis at home, while at the same time stumbling into a continuing catalog of catastrophic events abroad.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첫 번째 유형의 행정명령에 관한 것이고 주로 내치와 주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집안 단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행정명령 유형은 경제 재건 및 에너지 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계 질서의 새반짜기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정책, 제조 부흥, 무역 정책, 물가 안정과 관련된 트럼프의 기본 정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 구조 재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들과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부탁합니다.